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뭐가 있어요? 가족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또 하나 뭐가 있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이게 또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던데요. 자, 먼저요. 이거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뉴스입니다.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무언가가 근데. 자,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1년 전 울산에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시장 비서실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저희 공천이 확정 발표되는 날에 맞추어 비서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 하듯이 전국에 실황 중계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당해보니 권력은 참으로 힘이 셉니다. 세도 너무 셉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센 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이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산하의 반부패 비서관실이 있죠. 거기에 비서관은 당시 박형철이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 김 기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들어가 보죠. 네,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이 어디에 내용을 검찰이 전화했을까요? 파악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울산지검이었는데요. 당시 울산지방경찰이 수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좀 청구해달라 요청하는 내용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는요. 이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서 첩보를 단순히 이첩한 것일 뿐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는데 검찰에 전화해서 영장 청구를 요청했다면 이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일단 법조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전화한 것 자체가 청와대가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입니다. 법조계의 반응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박형철 당시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박형철 당시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지 말고 청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건 그 자체로 부당한 수사 개입입니다라는 법조계의 반응. 우리 정 의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합니까? 만약에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울산시장권 관련해서 세 가지 대목이 있어요. 하명 수사권, 그리고 후보를 정리하는 데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또 이제 공약이나 정책을 개발한 걸 사실 지원해 준 거 아니냐,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명 수사권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하실 게 이게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새로운 첩보 문건을 형성해 가지고 백원호 비서관이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울산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월 13일 날, 2018년 3월 13일 날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거를 영장을 우리가 허가를 해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비서실장에 대한 직권 남용 등등의 문제인데 시장실 전체를 압수수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박형철 비서관이 영장을 좀 청구해줬으면 좋겠다 검찰이. 예. 울산지검에 전화를 전화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명백하게 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청와대가 예. 하명 수사를 하고 허허. 실제로 수사를 진행시킨 거죠. 아이쿠야.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김 기자, 우리 지난해 11월이었던가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뭔가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요. 이 관련해서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은 중대 사안이면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특히 관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황운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건, 어떤 사건의 유형은 보고를 받는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그것을 청와대가 이걸 보고해라 이렇게 합니까?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았으면 보고해라. 네, 판단해서 그 선거가 이렇게 입각돼도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8건, 총 9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와대가 이거는 선거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보고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해서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나 지금의 의혹은 관여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의혹입니다. 수상했던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13일로 저와 함께 먼저 가보시죠. 당시에 울산경찰이 이제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의심인 거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울산지방검찰청에 전화해서 저기요, 울산경찰이 이거 신청한 영장 좀 청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 그러면 울산지검이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어쨌든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가 했으니까 발부가 됐겠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18년 3월 15일 13일에서 이틀 후인 3월 15일 날 법원은 그래요, 좋아요. 울산시청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한국당 후보 공천 확정일에 울산경찰이 울산시청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들어가죠. 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정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청와대에 개입이 없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의혹인데 하 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픽? 예. 예. 지금 이제 3월 13일에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잖아요. 신청하죠. 그리고 15일 날 이제 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예. 바로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3월 16일 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3월 16일 날이 바로 김기현 공천 확정일. 울산시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압수수색 때 영장을 신청했고 바로 이제 발부돼가지고 집행을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 영장을 신청하니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영장을 검찰에서 만약에 안 받아주면은 영장을 신청한 대로 한참 동안 청구가 안 되고 기각될 수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영장을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검사가 그걸 청구하니까 지금 나온 거죠. 아하. 예. 저걸 보면은 지금까지 저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명수사 사건이라고 불렸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명수사.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청와대가 공직선거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에요. 지금 예. 저 내용을 보면은 저게 상황이 그 전에 단순히 하명이 제대로 됐느냐, 그 안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그 아래다 내려준 게 맞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은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떠나서 예. 이거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을 바로 청와대가 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바로 사안이다. 예. 이제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보도네요. 그렇죠. 글쎄요. 근데 우리 제가 김성근 보기에는 너무 지금 비약을 먼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박형철 비서관이 전화를 통해서 영장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다 필요갔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앞뒤에 어떠한 정황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만 놓고 이것은 그냥 위에서 청와대 심지어는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걸 전달한 것이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저는 검찰들이 이 청와대든 법무부든 이런 데 나와서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서로에게 조언을 하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예.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충고를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명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큰 비약이에요.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약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된다는 상황에서 예.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평원과가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 잘못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빨리 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검찰 조직을 위한 하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민정수석실에서
지방에 있는 검찰청장 또는 검찰에 있는 간부한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내주라 마라, 영장을 청구해주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 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요 사건과 번씩, 관계없이 예. 청와대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하던 수사 지휘를 하던 이건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 소지가 검찰정보에 있다. 예. 따르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무슨 청와대 민정수석 반부패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 그런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그것 행위 자체로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명 수사라는 의혹을 받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명기 부시장이 제보를 해서 그 옆에 있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다시 생산해가지고 예, 반부패 그래가지고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이 박형철 비서관한테 전달하고 예. 그거를 울산청에다 이첩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앞으로 이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될 테니까 아니면 청구되는 시점이든지 영장을 좀 청구해줬으면 좋겠다. 예. 라고 검찰의 울산지검에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거예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성국 평론가 말씀하세요. 예. 저는 하 팀장님이나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형철 비서관이 한 행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권남용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피의자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이 곧 어디선가부터 명령을 받아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어떤 단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정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정황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비서관이 이러한 전화를 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선거에 개입한 거다. 청와대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연결되는 내리기는 것은 어렵다. 무리다. 지금 특히 예.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박형철 비서관이든 어떤 분이든 특히나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었을 때 예. 이런 부적절한 전화나 혹은 충고들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병우 우리 민정수석을 전 민정수석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직권남용으로 해당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비서실장이 지시를 해서 그 비서실장의 지시 하에 알겠습니다. 정무수석이 관련을 해서 만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돌리는 이 정도는 돼야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 국장, 좀 짧게 말씀해 예, 주시면. 직권남용의 요건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마치 대통령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이 지시를 해야만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그러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잘못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무슨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가 없으면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좀 과거에 좀 고래고기 때에도 계속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안 내주던데 이번에도 경찰이 영장 신청하면 또 안 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이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서 알아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아봤는데 그거를 다시 가서 그런 일 영장이 너무 터무니없이 신청된 경우에만 우리가 기각을 했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우리가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도 있고 발부된 경우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여기까지 하고 진도 좀 예. 진도 좀 빼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라면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알겠습니다. 아니죠. 그만 좀 자체가 그만. 직권남용입니다. 예, 저희 오늘 이 얘기만 하다 정치데스크 끝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박형철 지금 반부패 비서관 얘기 쭉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 박형철 비서관이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김민지 기자 약간 또 의미심장한 진술을 했다는데 무슨 얘기일까 궁금합니다. 네, 검찰은요, 박형철 비서관의 그 윗선이 어디일까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다. 윗선 이런 얘기가 또 얘기입니다. 나와요? 박형철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울산지검에 연락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박형철 비서관의 윗선, 그러니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전화했던 것 아니냐, 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고요. 예. 검찰 관계자는 박형철 그 비서관의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 조금 전에 우리 하국장님께서는 이제 백원우라고 특정을 사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오늘 동아일보 보도 그 자체가 이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진술 내용이 이래 돼요. 울산지검에 연락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수석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지시를 받았다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관계자의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와 비슷한 급의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이첩되는 과정에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백원우 비서관이라는 거예요. 백원우 비서관.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도대체 수상하네. 그러면 그렇게 개입하게 된 단초를 잰 시초의 윗선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백원우가 촉대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백원우 이제 민정비서관이 그 박형철 비서관한테 야, 저기 울산지방검찰청 쪽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요청했다 의심하고 있는데 검찰 일각에서는 그게 또 백원우 선이었겠느냐, 백원우 더 윗선은 없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청와대가 뭉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청와대가 뭉개고 있어요. 뭐냐면 검찰이요, 지난 10일 날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 역시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이거와 관련된 압수수색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no 안 돼, 거부해서 불발이 됐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집행하기 위해서 청와대 측과 지금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유서를 제출하든가, 우리는 그 영장에 응할 수 없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든가 자료를 이미 제출하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모두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 주에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지금의 수사팀이 교체될 때까지 지금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요, 형사사법체계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김민지 기자, 관련해서요, 2판 4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판 4판? 2판 4판이라고 해서 이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만든 그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 진보 성향의 판사들 역시 이번 일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 판사는 청와대의 구차한 주장 대단히 웃깁니다. 다음에는 구속영장도 불응할 겁니까? 라고 했고요. 또 다른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불특정이라고 거부하고, 또 이후에 검찰이 추후에 상세 특정하니까 또 이거는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거부하고, 말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그냥 영장을 거부한 겁니다. 요새 청와대 막 나가는 행동에 제동이 필요합니다. 암담한 요즘입니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청와대의 영장 재집행 검찰이 끊임없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무응답, 무반응으로 지금 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하국장 한 말씀 하고 갈까요? 저게 이제 2판 4판이 어떤 데냐면요. 2판 4판? 예, 검찰에 이제 2%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 같은 데는 코트넷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는 다음 게시판에 익명으로 판사들만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그 게시판이에요.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저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이 국제인권법 연구위라고 나름대로 진보 성향에 있는 판사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가지고 수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아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양승태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그런 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2판 4판에 올라오고 있는 지금 판사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